다낭 콩팥병은 양쪽 신장에 액체로 채워진 물혹이 많아지고 커지면서 신장이 비대해지는 질환이다. 정상 조직을 물혹이 차지하면서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고 고혈압이나 뇌동맥류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다낭성 콩팥병은 양쪽 콩팥에 다수의 그 낭종, 우리가 물주머니라고 합니다. 물주머니가 다수가 생겨서 콩팥의 크기가 커지고 또 기능이 떨어져서 콩팥이 나빠지게 되는 대표적인 유전성 콩팥 질환입니다. 이런 관항성 콩팥병이 60세까지 지속이 되면 한 절반 이상이 투석을 하게 돼 있고, 우리나라 전체 투석 환자의 한 2%가 이 병 때문에 투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낭 콩팥병은 비교적 젊은 나이부터 발생하지만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물혹이 커지고 개수가 늘어나 신부전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오늘 TV지추이에서는 소리 없는 경고, 다낭 콩팥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다낭 콩팥병은 부모 중 한 명에서 폴리시스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에 결함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유전성 질환이다. 세대를 건너뛰지 않고 자녀에게 바로 유전될 확률이 50%에 이르며 당뇨병을 비롯해 고혈압, 사구체 신염에 이어 만성 콩팥병의 네 번째 원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60세가 되면 절반가량의 환자들이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다. 네, 오늘은 병원에 어떻게 오셨어요? 직장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신장에 물주머니가 좀 차 있다고 해서 병원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럼 평소에 이렇게 그 옆구리가 좀 이렇게 조금 둔하게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소변이 좀 자주 나온다든지, 아니면 배가 좀 이렇게 좀 나도 모르게 자꾸 튀어나온다든지 뭐 그런 증상 혹시 없었나요?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그럼 혹시 가족 중에서 이 콩팥이 나빠서 투석을 하거나 아니면 콩팥이 굉장히 많이 나빠서 고생을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혹시? 저희 어머니께서 신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투석을 하셨고요. 할머니도 안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다낭성 콩팥병은 유전자를 물려받아도 어릴 때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다. 보통 20대 이후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초기에는 물혹의 개수가 적고 크기가 작아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30대 이상부터는 물혹이 커지면서 옆구리가 아프고 혈류가 나타날 수 있다. 이 환자분은 이제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돼서 이렇게 오신 분이고, 본인도 이제 가족력으로 부모님이 어머님이 투석을 하신다고 돼 있고, 또 할머니도 또 콩팥이 나쁘다는 얘기가 있어서 유전성 다낭성 콩팥병 가능성이 높은 환자입니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됐기 때문에 증상은 전혀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속 환자분의 상태를 추적 검사하면서 우리가 그 필요가 있을 때는 약을 써서 콩팥의 크기를 줄이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낭 콩팥병을 진단할 때는 대표적인 검사법으로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양쪽 신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하고 측정해 물혹의 수나 크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CT나 MRI 검사를 통해 다낭 콩팥병의 진행 정도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처방드린 약은 어떻게 잘 드시고 계신가요?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약은 잘 먹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보다 화장실을 너무 많이 가게 되고 물을 5리터에서 6리터 정도는 하루에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증날 때마다 계속 물 드신다는 얘기죠? 예. 네. 최근에 그 혈압이 좀 많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머리가 이렇게 박동성으로 이렇게 혈압 뛸 때마다 이렇게 막 아프다든지 뭐 그런 느낌이 있었나요 혹시? 약 먹으면서 특별히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식단 관리라든지 평소에 그 먹는 데 관련된 그 원칙을 좀 잘 지키고 계시나요? 웬만하면 짜게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물도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국물은 다도록 피하고 있습니다. 다낭 콩팥병 환자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한다. 대부분 환자에게서 고혈압이 발생하며 요로결석이나 혈류 등이 동반될 수 있다. 또한 신장 외에도 간이나 췌장 등에도 물혹이 생길 수 있으며 뇌혈관 합병증으로 뇌동맥류가 발생할 수 있다. 다낭 콩팥병이 진단이 되셔가지고 지금 적극적인 치료로 약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이시고요.
약제를 복용하게 되면 이 콩팥에 있는 물주머니가 더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변으로 많은 이 물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 갈증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근데 굉장히 그 저염식도 잘 지켜주시고 환자분의 생활 습관도 잘 지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낭 콩팥병은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두통의 여부입니다. 두통이 박동성으로 있을 경우에는 뇌 동맥류가 커지고 뇌동맥 커져서 출혈이 되면은 뇌 출혈까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다낭 콩팥병 자체가 뇌동맥류를 잘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두통이 있는 분은 뇌 MRI를 찍어서 이런 출혈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낭 콩팥병은 유전성 질환이라 완치가 어렵고 진행을 늦추거나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치료의 목적을 둔다. 혈압 조절은 필수이며 저염 식단과 수분 섭취, 체중 조절 등에 힘써야 한다. 최근에는 낭종의 진행을 억제하는 약제가 사용되면서 말기 신부전에 이르는 시기를 늦출 수 있지만 단요가 발생한다는 부작용이 있다. 다낭성 콩팥병은 사실 별로 증상이 초기에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력에 대한 내용을 모르게 된다고 하면은 본인이 그냥 모르게 지나고 있다가 나이가 들어서 발견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 발견이 되면 콩팥의 크기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치료법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치료의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20대에서 30대 정도부터 이 다낭성 콩팥병이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창기에 복부 초음파 등의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이 됐다고 하고 가족력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크기를 좀 줄이는 그런 약을 써서 효과를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병을 숨기지 마시고 본인의 병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것들을 치료하는 것이 지금 이 다낭 콩팥병은 가장 중요한 그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낭 콩팥병 환자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는 성장하면서 발병의 위험이 높은 만큼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발병하더라도 생활요법과 적극적인 콩팥 관리를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자.